여기 초원을 거니는 숫사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초원에서 아내 마티타와 함께 3마리의 새끼들과 작은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북쪽에서 2마리의 숫사자와 여러 마리의 암사자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침입자들은 마티타 가족에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결국 한 마리의 숫사자는 마티타의 남편에게 싸움을 걸었고, 마티타 역시 이 침입자들에게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에서 마티타는 목숨을 건졌지만 몸에 여러 상처를 얻으며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마티타는 부상을 입은 채로 애타게 울부짖으며 남편과 새끼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마티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바라보는데 바로 며칠 만에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에게 달려오지 못합니다. 남편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마지막 휴식을 취하는 중입니다. 결국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게 마티타는 남편의 최후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지기엔 일렀죠. 그녀에겐 아직 3마리의 새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티타는 서둘러서 새끼들을 데리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침입자들이 남은 가족들을 해치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침입자인 암사자의 우두머리는 지난 싸움에서 마티타에게 오른쪽 눈을 다쳤고 그녀에게선 분노마저 느껴집니다. 마티타는 이들을 보면서 걱정이 가득했죠. 본인 역시 다쳤지만 자식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득 추격하던 무리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응시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자연발화는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침입자들은 이 화염 때문에 추격을 늦췄고 마티타는 이 틈을 타서 새끼들과 부지런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첫째인 딸과 둘째인 아들은 어미를 부지런히 따라가지만 겁이 많은 막내는 행동이 느려서 가족들을 쉽게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졌습니다. 셋째 걱정의 마티타는 직접 나서서 힘을 내라며 막내에게 앞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녀는 두바라는 이름의 작은 섬에 가려고 한 것이죠. 저곳이라면 침입자들이 쫓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바까지 가는 길에 강의 주인들은 마티타 가족을 그냥 보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티타는 강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고민에 빠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뒤까지 침입자 숫사자가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악어가, 뒤에는 사자들이 마티타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결국 마티타는 결단을 내리고 맙니다. 그녀의 선택은 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러자 용감하고 행동력 좋은 첫째 딸을 시작으로 둘째 아들까지 강으로 어미를 따라 들어갑니다. 하지만 겁이 많고 행동이 느린 막내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숫사자는 막내의 근처까지 왔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온 것이죠. 반대편에선 마티타가 초조하게 막내를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어미의 바람대로 막내가 용기를 내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작은 새끼 사자가 강을 건너는데 이걸 지켜만 보고 있는 악어는 없던 게 비극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첨벙거림과 함께 막내는 다시는 물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악어는 막내를 낚아챈 채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마티타는 막내가 사라진 곳을 멍하니 지켜만 봤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첫째 딸 역시 막내의 죽음을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추격하던 숫사자도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는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었고 목적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숫사자도 악어도 떠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을 바라보다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티타에겐 아직 2마리의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은 둘을 지켜야 합니다. 아직까진 두 새끼들의 건강이 양호하지만 굶은 채로 오래 버틸 순 없을 겁니다. 그때 수많은 물소떼가 두바섬을 지나갑니다. 신은 아직 마티타를 버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소는 만만한 사냥감이 아닙니다. 마티타보다 훨씬 덩치가 큰 물소는 이 가족에게 희망이 될 수도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건 그녀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마티타는 쉼없이 사냥을 시도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죠. 어미 물소들 역시 자신들의 새끼를 곱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좌절할 수 없죠. 그녀를 보고 반가워 달려오는 새끼들을 위해 실패를 반복해도 사냥 실력을 계속 키워나갑니다. 마티타는 하루하루 성장하는 실력으로 물소들을 사냥합니다. 점점 큰 물소도 사냥하기 시작했고 성공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암사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티타에게 눈을 당한
은빛 눈의 무리였죠. 마티타 역시 은빛 눈 무리를 발견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은빛 눈 무리가 반갑지 않은 것은 물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물소들이 암사자 한 무리에게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은빛 눈 무리는 물소들의 습격으로 충격을 받으며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녀들은 함부로 물소 사냥을 할 수 없습니다. 마티타도 이 광경을 지켜봤죠. 오늘만큼은 물소들이 마티타를 도와주나 봅니다. 다음날 우두머리 은빛 눈은 마티타의 새끼들을 노립니다.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은빛 눈을 알아채고 도망가기 시작하지만 성체 암사자를 따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은빛 눈은 새끼들의 코앞까지 왔고 이제 습격은 시간 문제였죠. 그때 마티타가 본능적으로 사냥을 멈추고 새끼들에게로 달려옵니다. 순식간에 마티타에게 제압당한 은빛 눈은 저항조차 못한 채로 바닥에 뒹굽니다. 결국 무리 속에서 지내온 은빛 눈은 누가 봐도 명백히 승부가 갈린 채로 쓸쓸히 돌아갑니다. 마티타는 이날 사냥을 포기하고 새끼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을 지킬까 생각하다 물소들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합니다. 오히려 물소 떼와 가까이 지내면서 은빛 눈무리가 새끼들을 노리지 못하게 말이죠. 한동안 평화가 지속됐습니다. 타고난 사냥꾼이 된 마티타 앞에서 벌써 몇 마리의 물소들이 희생됐습니다. 이제 마티타에겐 은빛 눈도 물소들도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비극은 어느 동틀역에 찾아왔습니다. 밤새 사냥을 마친 마티타가 자식들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녀는 애타게 새끼를 찾아 헤맵니다. 그때 덩굴 뒤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리자 마티타는 서둘러 달려갑니다. 가장 용감했던 첫째 딸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항상 건강했던 딸이 몸을 질질 끌면서 왔기 때문이죠. 밤새 누군가 딸의 두 다리를 완전히 부셔놨습니다. 마티타가 아무리 핫아줘도 나을 수 없는 상태죠. 그녀가 발걸음을 옮겨도 딸은 더 이상 엄마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강물 앞에서 마티타가 멈췄습니다. 딸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울기만 할 뿐입니다. 딸은 이제 우는 것도 멈춘 채 그저 멀리서 엄마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마티타는 눈을 질끈 감고 마치 눈물을 참듯 고개를 흔듭니다. 두 모녀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채로 한동안 있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딸이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득 시끄러운 소리에 어미가 고개를 돌립니다. 한 수컷 물소의 뿔에 피가 흥건히 맺혀 있었죠. 그동안 마티타는 많은 물소들을 사냥했고 밤새 수컷 물소가 피의 복수를 감행한 것입니다. 물소를 본 마티타도 모든 상황을 이해했고 물소들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딸은 초조하게 엄마를 부르지만 그녀는 딸을 슬퍼하기보다 복수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티타와 수컷 물소와의 목숨을 다투는 혈전이 벌어집니다. 물소는 안간힘을 다해 그녀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결국 물소가 마티타를 떼어내는데 성공하지만 그 대가로 몸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때 은빛 눈의 무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소동 속에서 소리를 듣고 나타났나 봅니다. 마티타는 그녀들을 날카롭게 노려봅니다. 남편과 막내, 첫째를 잃고 눈에 보이지 않는 둘째도 아마 같은 신세가 됐으리라. 더 이상 마티타는 두려움도 없고 지켜야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곤 자신의 목숨뿐이죠. 마티타를 본 은빛 눈은 으르렁거리며 적개심을 드러내지만 이미 찰나의 순간에 마티타에게 제압당할 뿐입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무리들도 놀란 탓인지 그저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은빛 눈은 마티타에게 항복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사자의 세계에서 드문 일이지만 마티타는 힘으로 이 암사자들의 새로운 우두머리로 등극했습니다. 마티타는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못다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암사자들도 물소 사냥에 성공하면 오랜만에 배불리 먹이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쫓겨난 은빛 눈이 지켜보고 있죠. 비록 우두머리에서 내려왔지만 마티타의 밑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합을 맞춰보는 무리는 마티타의 첫째를 죽인 우두머리 물소를 공격합니다. 물소들 역시 합을 맞춰서 우두머리를 보호했고 그 모습에 암사자들은 흩어지고 마티타 혼자 남아 물소를 공격했지만 역부족이라 결국 그녀 역시 후퇴를 선택합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어 물소들이 압도적인 숫자로 마티타 무리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티타의 눈에 무언가 들어옵니다. 물소들 사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새끼 사자입니다. 이 초원에서 새끼는 눈에 보이지 않던 아들 둘째밖에 없습니다.
첫째 딸과 같이 죽은 줄만 알았던 둘째가 살아 있었다니. 마티타는 물소들을 피해서 둘째를 향해 달려옵니다. 둘째도 엄마를 발견한 것 같죠. 그녀는 남은 아들과 만나기 위해 많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물소들이 진영을 갖추고 마티타를 압박합니다.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 뒤에는 마지막 남은 자식이, 앞에는 성난 물소 떼들이 그녀에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때 마티타의 뒤에 은빛 눈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은빛 눈의 등장에 경계심을 거두지 못합니다. 앞뒤로 적에게 둘러싸인 것일까요? 그렇지만 은빛 눈은 아무런 적개심도 없이 서 있을 뿐입니다. 이 뜻은 마티타의 뒤를 맡아주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해한 마티타도 이제야 안심하고 물소에게 집중합니다. 반대편 암사자들도 다시 진영을 정비하고 마티타를 도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들은 다시 한번 사냥을 시작했고 마침내 수컷 물소를 쓰러뜨립니다. 마티타 무리의 첫 사냥 성공이죠. 아들은 갑자기 늘어난 무리가 어색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누구보다 큰 이득을 얻은 거죠. 어미와 이모들의 사랑과 보호를 한 몸에 받고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를 지나서 두바섬을 시작으로 초원을 호령하는 늠름한 왕이 될 때까지